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훈입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여전히 격화 중이라 중동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단축하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중동 상황이 좀 긴박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이고요.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거로 보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다만 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꽤 구체적인 네. 진척이 있었고 내일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기 귀국할 만큼 중동 상황은 급박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 경제를 상징하는 주식 시장은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약간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좀 오르길래 네. 뭐지 했는데 이게 이란이 네. 이스라엘과 휴전을 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복귀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그렇군요. 여러 외신에서 나왔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중동 상황이 뭐 전면전으로는 치닫지 않고 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고요. 네. 그 영향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한국 증시도 덩달아 오름세를 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약간 떨어졌긴 한데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990선을 한때 와. 돌파하기도 네. 했었고요. 네. 네. 또 AI 반도체 대표주죠. SK 하이닉스가 4%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으로 시작해서 조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중동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이 주식시장 또 환율 변동 가능성엔 쭉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시장은 불안정성, 불확실성 아주 싫어하는데 맞아요. 이 중동 전쟁을 불확실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간 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자신 국내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위가 격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맞습니다. 첫 데뷔네요. 네, 첫 데뷔입니다. 이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와도 대면 회담을 가졌는데요. 뭐 만남 도중에 서로 칭찬하면서 친밀감을 네. 드러내기도 했다 하고요. 또 엘버니지 총리가 오는 10월 에이펙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고 네. 이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뭐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조 청장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네. 지정됐습니다. 네. 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었죠.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 청장이 탄핵 소추된 지 약 7개월 반 만에 탄핵 심판이 정말 뒤늦게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헌재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네. 심리하기로 하면서 조 청장 사건이 지금까지 좀 반년 넘게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월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네. 건강 문제로 보석 허가를 받아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차의과대학교 2학년 학생 14명이 3학년 선배들의 협박에 수업과 시험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학교가 선배들을 학칙대로 제적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힌 겁니다. 네. 네, 지난해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에
의대 학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배 제적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네. 네. 강경파 3학년 학생들은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후배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또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녹취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어머. 뭐 복귀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차별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어머 어머. 네, 다만 뭐 방해 협박을 했다고 지목받은 3학년 학생들은 허위 제보라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14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까지 할 때는 그만한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네. 하고요. 네, 네. 법률 자문도 네. 받았다네요. 야, 참.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자, 일단 학교 측의 대응은 어때요? 네, 차의과대학교는 아직 협박한 학생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선배와 동료의 강압에 못 이겨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을지대학교가 최근에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 접수된 수업 거부 강요 12건, 또 복귀 의대생 신상유포 6건까지 피해 사례 총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 얼음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요? 네, 요즘 날이 굉장히 더워지면서 이런, 편의점에서 이런. 얼음컵 사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잘 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네. 이프레소 얼음컵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이 됐고, 그래서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이 중요하겠죠. 제조일자가 2025년 5월 28일인 180g 단위의 제품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네. 또 제조사인 주식회사 블루파인에게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네. 소비자에게도 구매 제품을 해당 업소에 즉시 반납해서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네. 네, 이마트24 측은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점포에 즉시 폐기 처분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네. 혹시라도 해당 제품 구매하신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정가은 씨가 택시기사가 되려고 면접을 봤다고요? 네, 이게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파트타임 택시기사 면접을 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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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를 겪는다고 고백했던 정가은 씨가 육아와 방송 활동을 병행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택시기사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여성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거나 또 네. 파트타임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택시 회사에서 거절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파트타임 채용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그곳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아, 그 택시 기사로 전업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네, 아예 방송 일을 접고 전업을 아, 하려는 네. 건 아니고요. 연예인이란 직업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2의 네. 방안을 찾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정가은 씨가 2016년에 결혼한 뒤에 딸 한 명을 뒀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정가은 씨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132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세상에. 금액이 크네요. 네, 그 이후에 좀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132억이요? 네, 저도 그렇게 규모가 어휴, 큰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통장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가늠이 안 가는 수치라 감이 안 오네요. 정가은 이게.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좀 글쎄요. 되네요. 네. 좀 응원하고요. 네. 자, 잘 채운 뉴스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잘 채운 퀴즈를 내주셔야죠.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는 뭐 날씨가 더워진 만큼 얼음 하면 떠오르는 여름 간식과 관련을 지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얼음을 넣어서 차게 한 물이란 뜻인데요. 고대 중국에서 눈이나 얼음에 꿀과 과일즙을 섞어 먹는 방식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주로 이것에 팥을 올려 즐겨 먹고요. 네, 네네.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하.
지금 조금 전 저 그, 입맛 다시지 마세요. 생각하시는 아니,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영양과다. 예, 그러니까 영양과다라는 단어를 빼게 해주세요. 네, 아니, 날지 못하는 팥을 듣는 인디오죠. 순간 팥땡땡이 연상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팥땡땡이 거의 고유명사급이에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네. 여름을 대표하는 얼음 디저트고요. 이것의 이제 모습을 제가 형상화하면 하얀 눈이 쌓인 설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위와 주변에 토핑을 싹 얹어가지고 먹는 거죠. 네. 싹 비벼서. 연유 최고. 연유도 그렇지. 있고, 연유 예. 최고. 과일도 있고. 아니 이게- 어느 유명한 데 있잖아요. 설땡이라는데. 설탕이 좀 네. 유명하죠. 그래서 연유 더 주세요 했더니 사야 된대. 아, 추가할 이제 거네요. 사야 돼요. 받는군요. 그러니까요. 너무 서운해요. 예. 한때 이제 가수 윤종신이 이것을 주제로 한 노래도 불러서 이제 아, 아주 인기가 있었죠. 네, 맞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주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드러낸 상태를 우리가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죠. 빙산의 일각이야. 그렇구나. 얘기하는데 다 주셨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드려야 그만해도 돼. 되는데. 자, 우리 저 정채훈 아나운서 찾던 물건을 우리가 딱 발견하거나 네. 그다음에 하려던 일을 정말 했을 때 네. 감탄사로 뭐를 딱 얘기합니까? 빙고.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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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빙고. 갑자기 거북이의 노래 생각도 나네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네, 네. 재미없어. 그런데 힌트는 이렇게 재밌게 드려야 돼. 맞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이고요. 정답이 두 글자인데 팥까지 넣어서 하신 것도 정답으로 그렇죠,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YTN 어플하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신의 그 노래 나오고 말아요. 네, 네, 에이, 결국 나왔네. 제목 뭐예요?